가슴 지방 이식은 보형물을 이용한 가슴 확대술을 못지않게 사실 많이 시행되는 수술인데요. 자가 지방 이식이나 PRP 지방 이식이나 줄기세포 지방 이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슴에 지방을 이식해서 볼륨 확대를 한다는 게 그 보형물을 넣는 것에 비해서 이제 뭐 비용이나 또는 뭐 심리적인 부담이 적고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거를 넣는 거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수술 받는 분들한테 좀 더 접근성이 좀 좋죠. 그 이식된 지방이 얼마나 잘 생착이 되어서 효과가 나오는지 이런 것과는 별개로 가슴 지방 이식이나 엉덩이 지방 이식 후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긴 있습니다. 생착되지 못한 지방 중에서 흡수되거나 배출되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지방 괴사 또는 석회화된 멍울, 오일 낭종, 기름 낭종이죠. 또 만성 염증이 또 가장 흔합니다. 이런 것들은 지방 이식을 한 경우에 정도 차이는 있지만 조금씩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지방 이식 후에 생긴 이런 석회화 멍울은 자연적으로 생긴 석회화 병변하고는 좀 양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방암이랑 구별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뭐 이런 것들을 다 반드시 선제적으로 다 제거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걸 결정하는 게 중요한 건데요. 이런 판단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방 이식 후에 생긴 이 멍울이 병변이 크기가 어떤가가 나름대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때로는 뭐 작은 멍울만 있더라도 개수가 너무 많다, 뭐 이런 경우도 그렇고요. 지방 이식 멍울은 단단하게 만져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런 것들이 많고 크고 클수록 이제 유방 촉감에 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꺼림직하니까 이제 제거를 원하시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지방 이식 멍울이 이제 터진 경우에 면역력이 저하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강한 압박이나 또 마사지나 임신, 출산, 수유한 상태 이런 때 터져가지고 이제 급성 염증이 일으킬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이때 염증의 범위랑 중증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이런 멍울의 크기가 됩니다. 또는 작아도 너무 많다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요. 작은 멍울이 몇 개 정도 있는 경우에는 그중 일부가 터져서 급성 염증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염증의 범위가 작기 때문에 보통 큰 문제가 되질 않고 자연적으로 낫거나 항생제 치료로 컨트롤이 잘 되는데, 만약에 멍울이 작은 경우에는 굳이 선제적 제거를 한다기보다는 정기 검진을 하면서 상태에 대한 관찰만 해도 이제 무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크기 이상의 멍울이라면 저게 많이 터지면 급성 염증을 일으킬 경우가 있고, 또 염증 범위가 크고 넓고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 상태가 심하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때는 선제적 제거를 하시는 것이 이제 권유가 됩니다. 또 비슷한 이유로 해가지고 큰 멍울이 없다고 그래도 작은 멍울이 너무 많은 경우에도 그중 큰 거라도 일부라도 제거하는 것이 좋고요. 이분은 아기를 한 번 낳으신 50대 환자분이신데 2년 전에 가슴 지방 이식을 하셨다고 합니다. 수술 뒤에 유방 검진을 받으신 적은 없었고, 누르면은 좀 아픈 유방 멍울이 여러 개 생겼는데 며칠 전부터 유방 통증이랑 딱딱한 느낌이 심해져서 심리학과를 찾아오셨습니다. 유방 촬영하고 유방 초음파로 검사를 해보니까 양쪽 유방에 크고 작은 다수의 지방괴사, 석회화 멍울들이 다양한 깊이로 있었고요. 멍울하고 염증 조직이 섞인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었고요. 지방 이식 후에 생긴 멍울은 자연히 발생된 멍울하고 성상이랑 조직검사 소견이 확연히 다르지만 제거할 때는 맘모텀을 이용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부분 마취를 하고요. 한 7mm, 8mm 정도의 작은 절개를 하나씩 양쪽 가슴에 하나씩 내죠. 이분처럼 이제 지방 이식 멍울이 너무 크거나 많거나 급성 염증을 동반한 경우는 일부에서는 전신 마취나 수면 마취가 필요한 경우도 있긴 있고요. 아주 작은 구멍으로는 제거가 힘들어서 밑선 절개나 윗선 절개를 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봤자 1cm나 2cm나 그 정도, 또는 길면 3cm 그 정도까지 절개를 하는 경우도 있긴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이런 경우였는데, 이런 분들이 20명 중에 1명 정도라기보다는 사실은 한 50명 중에 1명이나 100명 중에 1명 이 정도는 아마 약간 절개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워낙 케이스가 많으니까 정확히 통계를 내본 적은 없고 그냥 제 느낌만으로 보면요. 염증이랑 이제 손상 조직이 섞이고 또 딱딱하게 굳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제거를 위해서 수술 기구도 다양하게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 쓰는 그 연골을 뜯어내는 그런 절삭기 이런 것들도 막 씁니다. 맘모톤만으로 해결되진 않아요. 딱딱하게 굳어진 지방 괴사된 멍울,
또 염증 조직들을 이제 최대한 제거한 사진들이고요. 뭐 모자이크는 했지만요. 이분은 이제 다른 케이스인데 이분도 이제 크고 작은 지방이식 석회와 멍울들을 제거한 분이고요. 이분도 이제 다른 케이스고요. 저희 신유외과는 뭐 이런저런 가슴 성형 부작용 치료를 많이 하는 곳이다 보니까 보형물 제거 교체 외에도 이렇게 이물질 제거 영역인 필러 제거나 파라핀 제거, 지방이식 멍울 제거 이런 케이스 역시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러나 파라핀 지방이식 후에 오셔서 검진 받는 분, 뭐 부작용 치료, 이물 제거하는 분들을 보면서 자주 느끼는 거지만 이 아쿠아필 필러나 어메이징 겔, 그 파라핀에 비해서 그래도 지방이식 부작용은 중증도가 좀 덜한 편입니다. 이런 종류의 필러나 파라핀이 갖는 독성과 연관이 되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가끔은 지방이식 후에도 이분처럼 상태가 아주 심한 분들이 있긴 있는데요. 역시 중요한 요인은 뭐 지방이식 부작용 멍울의 사이즈랑 이제 개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유외과 신흥 원장이었습니다.